만약 예고편으로만 본다면 무겁지 않고 잔잔한 서정적인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관람하면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화는 가장 뻔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 뻔한 질문에 감동하게 되죠. 영화 증인. 귀로 듣는 영화 리뷰, 공연 리뷰, 드라마 리뷰의 천상욱입니다. 난 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 책 2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 계열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귀로 듣는 리뷰 두 번째 시간이자 영화 리뷰 첫 번째 작품은 이안 감독의 영화 증인입니다. 동화 같은 구성으로 관객들을 무장 해제시키면서도 독성 생리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이 현실감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이중적인 설정이 눈에 띄는데, 과하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점이 주목되는 작품이죠. 리뷰 영상 마지막에 저희 질문에 대한 정우성 배우님, 김향기 배우님, 이한 감독님의 답변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 누르는 센스 잊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은 움직임에 대해 내면을 표현하는 디테일. 정우성이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는? 증인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이 알고 있는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면을 표현할 때 작은 움직임을 통해 알려주는 디테일을 선보이는데요. 정우성 배우가 순호 역을 했죠. 순호가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가 언제 나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하지만 결국 순호는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순호는 영화 초반에 미란, 엄애란 배우가 미란 역입니다. 미란이 주는 청포도 사탕을 먹고 영화 중반에 지우가 주는 노란색 젤리를 먹습니다. 김향기 배우가 지우입니다. 상대방이 주는 작은 것을 먹으면서 순호는 그 대상에게 더욱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순호는 바람사건 제1심 후 넥타이를 벗음으로써 내면의 답답함을 표현하는데, 증인은 등장인물의 디테일한 행동에 담긴 마음에 관심을 가지죠. 등장인물의 마음을 디테일한 행동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증인은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 누명을 쓴 사람의 마음, 자폐가 있는 지우의 마음, 변호사 순호의 마음, 검사 희중, 이규영 군의 마음을 모두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시야는 배우들이 마음 아픈 장면을 촬영하면서도 충분히 위로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만들죠. 주인공 중에는 악으로 똘똘 뭉친 캐릭터가 없다. 이중성과 복합성을 가진 캐릭터들.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세상에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라고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처럼, 증인은 이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주연과 비중 있는 조연 중에서 악인은 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악한 행동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비난만 할 수 없다는 점은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한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 애니메이션을 포함입니다. 에서 악당을 설정할 때 이런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캐릭터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선악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명분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을 보면 지우도 귀엽지만 검사인 희중도 만만치 않게 귀엽습니다. 검사가 귀엽다니 표현력이 놀랍죠? 김향기와 이규영 배우의 연기력과 표현력이기도 하지만, 문지원 작가, 이안 감독의 세계관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에서 나가기 힘든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화 증인은 자신의 세상에서 나가기 힘든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을 때 보이는 세상은 어지럽고 정신없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영화는 자신의 세상에서 나가기 힘든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들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 안으로, 그 사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언은 단지 영화 속 설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퍼즐, 퀴즈 등 지우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고 순호는 노력하는데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의 세상을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우의 엄마 현정, 장영남 배우가 맡은 현정, 순호의 아빠 길재, 박근영 배우님이었죠. 또한 각자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순호가 지우를 이해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현정과 길재가 영향력을 주는데요. 증인에서는 지우뿐만 아니라 순호가 관계를 설정해가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까? 엄마에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 마음 아파요. 신의 마음 아파요. 라는 말은 지우의 내면을 명확하게 드러낸 시점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대사부터 지우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 대사와 이 대사가 나오게 된 이유를 제공한 사건이 가진 의미를 살피는 것, 감정이입과 공감에 도움이 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필자는 정우성 배우, 김양기 배우, 이한 감독님에게 같거나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뻔한 질문,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질문이 반복되는데 무척 감동적으로 느껴지죠. 영화 속에서 이 대사를 듣는 정우성 배우, 김양기 배우, 대사를 하는 김양기 배우는 어떤 마음이었고 감독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연기로만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정우성 배우는 영화 속에서 지우가 던지는 이야기를 받는 마음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정우성 배우가 직접 대답하는 영상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나누는 감정의 따뜻함과 치유를 강조했는데 순호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절제를 하지 않고 감정을 표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우성 배우는 가장 자신의 역할이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대답을 했는데요. 지우가 던진 느낌, 감정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표출하려고 리액션을 했다고 대답했죠. 느껴야 할 것 같은 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 느낀 것을 영화 속에서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그의 진정성은 삶과 영화를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김양기 배우는 간단한 질문이지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면서 순호 아저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한 감독님은 대사를 쓰고 나서 본인도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봤다고 대답했죠. 감독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서사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감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날카롭게 던지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말로 명쾌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뉘앙스로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감독의 이런 표현법은 영화 속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죠. 어른들을 통해 이야기하기 껄끄럽거나 불편한 이야기들을 할 때 아이들을 내세워 완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덜 위협적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극도의 날카로움을 피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무척 똑똑한 선택이죠. 아이의 입을 통해서 묻는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은 관객들도 스스로 속으로 대답하게 만듭니다. 만약 어른의 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됐으면 관객은 거부감이 더 많이 생겨 대답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작가와 감독의 똑똑한 선택입니다. 귀로 듣는 리뷰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상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간담회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신문 엔터테인먼트의 천상욱 기자라고 하는데요. 연결되는 질문을 드릴 텐데 정우성 배우님, 김양기 배우님, 감독님 순서로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뻔한 질문, 뻔하다고 볼 수 있는 질문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 질문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정우성 배우님이 실제로 연기로만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도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고요. 김양기 배우님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실제로 사회를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궁금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느낌이 어땠는지 알고 싶고요. 감독님은 전체적으로 이 대사를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느끼시고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우성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시나리오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 지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의 그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산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지우와의 리액션은 대부분 계산 없이 그냥 지우가 던지는 느낌, 감정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대로 해야지라는 방식으로 리액션을 다 했거든요. 아마 이제 지우라는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아주 순수한 어떤 맑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맑은 사람에게 질문을, 때묻지 않은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아마 지우는 이제 아마 어린, 만약에 이제 지우와 순호와 이렇게 세대의 차이가 있다면은 다음 세대들을 대변하는 어떤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세상을 책임져야 될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에게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정당한가? 라는 어떤 그런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 질문이 아마 무겁고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느낌은 이 영화에서도 순호 아저씨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순호 아저씨에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지만 크게 다가온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지우에게 있어서는 지우가 그런 질문을 건넸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 느끼기에 순호 아저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조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순호 아저씨 얼굴을 보고 질문을 한 것 같고요. 글쎄요, 느낌이라고 하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우는 질문을 하고 싶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각색을 할 때 뭘 커다랗게 뭘 해야지 이러면서 쓰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쓰다가 지우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우만 할 수 있는 말,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되게 희한했던 게 뭐냐면 그 대사를 쓰고 나서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일까? 되게 추상적이지만 그 대사를 쓰고 나서 되게 저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부분은 사실 크레인크는 얼마 안 앞두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다시 이렇게 곱씹어보고 순호를 생각하고 해보니까 순호한테도 어떤 선물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영화 속에서는 적게 나오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우가 건네는 작은 선물 같은 느낌으로 그 대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콘티 짜다가 바꾼 거예요. 콘티 짜기 전날 그 대사를 썼는데 그냥 뭐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그냥 잠깐이라도 그 대사를 생각하고 그냥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일까? 뭐 이렇게 대부분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